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첫 번째 핫스탁은요, 델타항공입니다. 항공주, 참 어렵네요. 델타항공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연료비 부담, 다들 예상하신 대로 유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연간 수익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당 이익은 2.03달러가 올라갔고요. 전망은 1.95달러니까 예상보다 좀 이익이 증가했고요. 매출은 딱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145.6억에서 145.5억이니까 큰 차이가 없는 그 정도가 나왔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지난 6월 말 그 2분기 실적 발표에 의했던 것보다 소폭 하향했다고 하는 평가 맞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주당 6에서 7달러 정도를 예상했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 6에서 6.25달러 정도로 상단을 좀 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순현금 흐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항목으로 우리가 업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30억 달러가 연간 예상했었는데 이거가 10억 달러를 줄이면서 한 20억 달러로 내렸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비용 같은 것들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일자리 이제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고용을 하다 보니, 그리고 물가도 올라가니까 임금이 많이 올라간 거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 뉴스나 이렇게 보시면 야, 미국 사람 진짜 연봉이 세다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소위 전미 자동차 그런 노동에서도 예. 생각보다 상당히 45달러, 60달러 받는데요. 80달러 이런 거 아닙니까? 시간당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당히 많다라고 보실 텐데요. 올해요 가장 연봉이 가장 많이 오른 직군이 바로 파일럿입니다. 파일럿. 아,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 고용 관계가 좀 유연하다고 표현하죠. 좋게 그렇죠. 얘기하면. 그래서 해고가 아주 쉽기 때문에 제일 많이 일자리 줄어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항공사 직원들이었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이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비행기 안 하고 운항을 안 하고 우리나라에도 맞아요. 사회적 이슈가 됐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뉴스 간혹 그 해외 토픽 보시면 이번에 올 여름 그리고 올 봄에 미국 사람들 여행 많이 다닐 때 그 공항에서 짐이 여러분들 러기지라 그러죠. 짐이 지금 분류가 안 되고 산더미까지 쌓여 있는 뉴스 보셨잖아요. 그게다 공항이 부족하고 비행기도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했던 건데.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항공사들의 그 연봉이 그 파일럿 연봉이 40에서 60% 올린 것도 있고 새로 계약한 것들이 많이 있어갖고 사회적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용이 늘어났다라고요. 일단 이해하셔야 그렇네요.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유럽 간의 지금 비행기 요금이 조금 내려가는 것들. 그것은 이제 비시즌이라고 그러지만 더 심각한 것은 미국 국내선의 비행기 요금이 2019년 수준 이하로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 지금 3분기에 현재 진행되는 것 포함해서 연간 눈높이를 확 낮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항공요금은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잘 쉽지 않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항공주는 전 개인적으로 보면 약간 그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물론 최근에 4일 연속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추가적으로 항공주와 엮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오늘 금리가 좀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금리가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내려갔고 그중에서도 가장 영향을 받는 건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 여러분들이 저희가 딱 화면 잘 나왔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저희가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에서 나오는 오늘 몸이 0.5 이 정도 떨어진 거 아닙니까? 좀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제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코스닥 이런 거 보면 작은 주식 매매하시는 분이 많죠. 그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좋아하시면 계시는데요. 중소형주라는 그래서 미국은 그걸 러셀 2000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러셀 2000이 오늘 한 2.2% 떨어졌거든요. 그렇군요. 러셀 2000은 올 3월 이후로 최대 폭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요. 그리고 또 하나 러셀 2000은 연중 최저 수준에 좀 바짝 나가서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금리 때문이다라는 것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 여행 관련된 걸 굳이 하시고 싶다면 호텔이나 이런 쪽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물가지수에 보면 여러분들이나 보통 분들은 전체 항목에 보시잖아요. 굳이 이제 코나 그냥 헤드라인 정도 보는데요. 항목적 보면 제일 많이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호텔 요금이 올랐습니다. 호텔 요금. 호텔 요금이나 예를 들어서 호텔 외의 숙박을 에어비앤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 분류상을 보면
그냥 4%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그렇군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항목중인데 우리가 보통 서비스 항목 중에서 예. 그런 것들이 다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시장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행 수요가 이렇게 높다고 하는데 항공주는 왜 이렇게 부진할까에 대해서 사실 꾸준히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항공료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공주보다는 오히려 정말 여행주, 호텔 관련주 이쪽으로 투자를 좀 집중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점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스탁은 알파벳입니다. 역시 빅테크일까요? 연초만 해도 사실 알파벳 뭐 AI 때문에 좀 수모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만 최근에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어디서 배경이 왔다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연중 최고가 갔고요. 오늘도 예. 사실 몸이 연중 최고가를 갔다가 슈퍼 살짝 좀 빠졌죠. 밀면서 마감됐는데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지난 이제 이번 분기는 실적 시즌이 이제 다다음 주에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2분기 보면 가장 핵심적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이런 것 대비 소위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률이 기본적으로 그 세 개 중에서 가장 높았다라고 그것도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가 물론 1위, 2위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때 이제 그 여전히 뭐 챗 GPT 하면서 오픈AI를 먼저 시작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앞서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들의 어떤 그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쪽에서 더 서비스 강한 것도 사실이지만 요즘 구글 바드 이런 거 많이 쓰시거든요. 그렇죠. 구글 바드가 상당히 편하고 오히려 더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동영상에 대한 선호도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이제 릴스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좀 늦었죠. 물론 같은 동영상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쪽 유튜브도 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면 쇼츠 영상에 상당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크리에이터들한테도 그 커뮤니티 올라온 걸 보면 쇼츠 한번 더 해보시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거 보면 많이들 유도를 하는 거를 아마 피부로도 아마 쓰시는 분들나 그 콘텐츠를 제작하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릴스에 또 취했던 하고 틱톡 했던 분들이 역시 유튜브 보니까 쇼츠도 해결되는 이거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미국의 그 10대들의 소비 행태를 조사하는 곳이 파이퍼샌들러에서 1년에 2번씩 그런 그 소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트렌드라는 걸 조사하는데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됐는데요. 특히 동영상만 보면 10대들이 처음으로요. 전체 동영상 하루에 쓰는 소비 시간이 넷플릭스를 약간 소폭의 차이로 처음으로 이겼거든요. 그런 것들도 약간 호재성 인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보다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시장이 이제 아주 강하게 올라갈 때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2021년이었죠. 네. 2021년 불과 2년 전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1년 동안에요. S&P 500이 사상치 효과를 75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상치 효과를 헤드라인으로 달고 방송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작년 1월 이후에요. 작년 1월 딱 첫날입니다. 1월 2일, 3일에 한 번도 사상치 효과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그쵸. 3대 지수 모두. 그만큼 쉽지 않은 기관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나마 올해는 상당히 좀 반등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가색 올라갈 때는 목표 주가의 그런 상향 이런 거 많이 보셔야 되겠는데요. 시장이 약간 쉬고 있다. 이럴 때 보면 항상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적정 주가를 보시면서 적정 주가보다 현저히 좀 아래에 있을 때 보면 야 저거는 좀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이에요. 지금이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빅테크 이런 거 보시면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여러분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올해요. 엔비디아, 테슬라가 작년 11월, 12월에 저희 방송할 때 수탁 말씀드렸는데 그때 적정자보다 훨씬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순간적으로 변하는데 현재 수준에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보면 적정 주가보다 제일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이 여전히 알파벳이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이 아마존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적정 주가를 쫓아가면서 조금 밑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메타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 좀 너무 강하지 주가만 보고 올라간 것 같지만 적정 주가 되면 여전히 아래에 있다고 보셔야 되고 이건 이제 목표 주가 항목과 투자 의견인데요. 목표 주가 보면 줄 상향된 거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빅테크 중에
많이 올라간 걸 원하시는 분은 역시 아주 강한 거는 역시 엔비디아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그런 주가보다는 적정 주가보다 아래에 있어서 난 가치를 좀 중시하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이나 예를 들어서 알파벳 정도에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 차트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누구나 다 여러분들 쓰시는 HTS나 MTS에서 웬만한 증권사 요즘 이런 거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정 주가, 뭐 주가와의 괴리를 많이 좁히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알파벳과 아마존에 대해서 한 번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하스탁입니다. 다비타입니다. 당뇨 치료제 선 넘네라는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노보노디스크의 그 오젬픽이라는 게 당뇨 치료뿐만 아니라 비만에 효과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신장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장 투석 업체인 다비타의 주가가 급락을 한 건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그 다비타라는 거는 아마 그 보통 분은 아실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뭐 주식하시면 들어보셨을겠지만 예. 그렇지만 그 신장 때문에 고생하신 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신장 투석하시는 분의 세계 압도적인 1위 회사이기 때문에 다 아는 회사고요. 먼저 독보적인 회사인데 이번에 이제 오젬피크 그리고 이런 것도 오젬피크 노보노디스크에서 하는 건데요. 그 이제 어찌 됐거나 당뇨부터 출발해서 그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체중 절감도 효과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신장 질환, 그 신장이라서 신장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많이 또 있잖아요. 그것의 질환을 속도를 늦추는 거로까지가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뭐 현실화되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비타 주가가 한마디로 주가가 급락한 거죠. 예. 물론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장에 현실화돼서 당장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예. 똑같은 논리를 보면 최근 들어서 펩시콜라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맥도날드, 예. 허쉬 이런 거 주가 다 빠진 거가 바로 말씀드렸던 딱 이런 논리 때문에 그래서 예. 말씀드렸다시피 일라이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때문에 죽은 주식들의 리스트가 있다라고 그런 인덱스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반면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그 체중 감량 이런 시장에서 호재가 되는 것들이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보면 말씀드리면 아주 말도 안 된다 그러지만 펩시콜라 허쉬 떨어진 거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호재 인식하는 기업이 앞서 제가 델타항공 말씀드렸는데 항공주로 호재 인식해야 된다는 주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좀 어찌 보면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조금 1%, 2%만 전체 체중을 주면 비용이 그 유류 비용이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 무게가 줄어서요? 네, 그게 오늘도 델타항공의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 정도로 상당히 핫한 주제가 되겠고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러분들이 살이 찌다가 보니까 살이 좀 많이 줄잖아요. 그러면 저도 먹고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청바지 상당히 살 있었을 때 했던 청바지를 하나 방에 걸어둡니다. 사야죠. 예. 나머지를 다 사는데 작은 거 사야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데 가시면 나이 든 사람 그 몸이 워낙 무거운 분은 쇼핑하는 걸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울렛 가는 건 한 지옥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울렛 사이먼 프로머티 그룹도 호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가에서. 보통 뭐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레포트를 그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미국 증권사에서. 다양한 시각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런 관점에서 다비타는 주가가 지금 상당히 악재 인식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인투이티브 서지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빈치 수술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그거를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 지식인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종합병원에서 그 외과적 치료 이런 거 수술할 때 제가 이제 다른 암 수술을 할 때 그런 인공 그 로봇을 쓰는 거를 많이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요. 그런 다비타 그 다빈치를 통한 소위 그 로봇 수술이요. 로봇 수술에 또 상당 부분이 어디 들어가냐면 그 지방 흡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악재를 한다. 근데 그건 회사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회사에서 전체 매출에서 한 5에서 7% 정도가 미국에서 네. 거기서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상당히 이 시장에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것도까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아, 흥미롭네요. 정말 우리가
다 날씬해지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바로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실적 종목이 필요한 저평가 주식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실적 시즌은 이제 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오늘 밤에 이제 은행주가 많이 나올 건데요. 여하튼 그러다 보면 실적 시즌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의견은 오히려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것들을 증권사에서 많이 분류하는데요. 오늘 한 16개 정도 종목을 한번 분류한 걸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좋습니다. 현재 PR 수준이 5년 평균 대비 20% 이상 훨씬 떨어져 있는 것들. 그러니까 밸류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올라간 것. 이익이 조금 올라간 게 아니라 주당 이익이 최근 1년 동안 20% 이상 상승한 것들.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매수 이상이고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율이 20% 이상인 기업의 리스트입니다. 이 16개 주식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표를 갖고 보여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볼 만한 주식들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은 상승하고 있고 투자 의견 매수 이상, 목표 주가의 계리율이 20% 이상인 종목들 16개나 있었으니까요. 캡처하셔서 다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